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송승찬님, 내가 유성구 유권자다 크크크라고 하셨네요. 아우 좋네. 자, 그 다음에 호호헬레나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두산 짱짱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해피수다님도 오셨네요. 아니 해피수다님, 아니 이렇게 이경 대변인 외모를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경 대변인, 예, 물론 외모가 아주 출중하죠. 예. 예전에 뭐 미인대 출신이라는 얘기도 제가 언뜻 들었어요. 글쎄 미인대 출신 같죠? 그건 딱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경 대변인은 외모보다도 사실 더 눈에 띄는 것이, 예, 그 말빨 아니겠습니까? 김행하고 그 여가부 장관 나왔다가 날아간 그 김행하고 정말 하나도 지지 않고 꿋꿋하게 싸워내는 모습, 심지어 3대1, 4대1 이게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대단한 인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외모에 가려가지고 그 실력이 좀 더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좀 안타까워요. 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검찰청 쫄았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검찰청이 쫄았다. 검찰이 쫄 때도 다 있습니까? 예, 정말 무소불위 아니었나요? 자신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 그거 하나만 믿고 정말 눈에 비는 것 없이 설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까지 막 쳐들어가고 그 쌩 난리를 쳤죠. 검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혹은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혹은 한동훈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검사 아니었습니까? 국민이 무섭다면 다른 외부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안하무인, 지 잘난 줄 알고 설치던, 세상에 지들만 잘난 줄 알고 설치던 검찰이 지금 쫄고 있습니다. 이유는 검사 탄핵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누가 검사를 건드리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예, 검사를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있었죠. 한 번도 그 기능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탄핵입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생전에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전에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검사 탄핵 제도가 현실화되고 일부 시작되고 사실상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자 검찰청이 쫄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서서히 생각을 바꿔먹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한동훈 입장,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조직이 밑바닥부터 흔들린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원석이나 한동훈이 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밑바닥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검사들의 동요, 이것들을 어떻게든 간에 잠재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미 검찰청 안팎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만큼 이 책임과 화살이 한동훈한테 그리고 윤석열한테 향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검찰과 윤석열, 한동훈은 자신들의 권력을 더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검찰을 자신들의 검찰을 애지중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이면 뭔가 잘못을 해도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예, 그것이 오히려 검찰 조직을 밑둥부터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많이 쫄았어요. 검사들은 겁을 먹고 있고요. 검찰청 전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겁먹은 검사, 쫄아버린 검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가장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는 검사 탄핵입니다. 검사 탄핵이 본격화됐고 실현실화됐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당장은 이정섭 검사나 손준성 검사 얘네들이 탄핵 대상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것쯤은 뭐 말 그대로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죠. 3살 먹은 애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거론되는 사람이 강백신, 엄희준 등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혹은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또는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겨냥했던 그런 정치 검사들이 전부 탄핵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검사들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조국 장관을 겨냥했던 그런 검사들, 그런 정치 검사들이 주로 탄핵 대상에 거론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의 보복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승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자신들이 뭔가 잘못하진 않았는데 이재명이 보복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 검사들한테 부하내동하는 이 친검 기자들은 이게 다 이재명의 보복이라는 식으로 또 기사를 써 제낍니다. 못돼 처먹은 거지. 야,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얼마나 많은 보복을 했습니까? 당장 이성윤 검사장 같은 분 보세요. 이문정 검사 보세요. 진혜원 검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검사 옷을 벗고 나가야 했던 심재철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윤석열의 보복 아니었나요? 자, 지들이 하는 보복은 괜찮고 민주진영에서 문제를 찝는 거는 보복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아니, 이정섭 검사 잘못한 게 없어? 얘 탄핵당할 정도로 잘못 안 했어? 손준성도 그렇고 잘못 없느냐고. 아니잖아요. 명백한 잘못이 있잖아. 이것이 비록 보복성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잘못이 있잖아. 보복을 빼더라도 얘들은 감옥에 가야 되기, 정말 감옥에 갈 정도로 말 그대로 건건이 구속감,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검사들이 지금 이걸 자꾸 이재명의 보복이라고 지금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억지를 쓰는 이유? 이것밖에 지금 현재 지들이 할 게 없어. 막기는 막아야 되겠는데, 검사 탄핵을 막기는 막아야 되겠는데 막을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없는 거야. 누가 봐도 이정섭은 잘못했잖아. 근데 이정섭을 쉴드를 쳐줄 수가 없어. 마약 수사, 지 처남이 마약 수사 대상이 됐는데 빼준 거 아니야. 그런 놈을 가만 냅둬요? 안 되잖아요. 손준성? 아니, 검찰청에 접수돼서 들어온 고발장, 알고 봤더니 그 고발장을 손준성 지가 써줬다는 거 아니야. 셀프 고발 아니에요? 셀프 고발? 사실 우리가 고발 사주라고 합니다. 셀프 고발이죠. 셀프 고발. 검찰이 셀프 고발한 거예요. 그죠? 검찰의 셀프 고발. 그래가지고 지들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당시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작가를 수사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거잖아. 그래서 셀프 고발했잖아. 지들이 고발장 만들어서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시킨 사람이 고발장을 접수하게 만든 거. 아니, 그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정상적인 검사가 할 짓이야? 아니죠. 여튼 지금 검찰은 이 검사 탄핵, 정치 검사 탄핵에 대처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는 거죠. 지들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 조직이 쫄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뭐. 그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야, 이씨. 윤석열하고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벼락을 맞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정섭만 해도 그래요. 이정섭이 어떻게 정말 눈에 비는 겁도 없지. 어떻게 마약 피의자를 빼내줍니까? 지 처남이라고? 그런 짓을 하고도 성하기를 바래요? 그렇게 겁 없이 설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이정섭이. 지가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날 건드려 라는 거 아니었어요? 자, 손준성 결국은 뭡니까? 윤석열이 지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하는 꼬라지 보시면은,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이거 보시면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사 지들이 하는 짓을 남들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검사 지들은 이 선거 국면이나 이런 뭐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한다. 이런 것들을 지들이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죠? 뭐 여하튼. 자, 그런 짓 때문에 검찰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그 나쁜 짓 때문에 검찰이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을 대신해서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현재 검사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상당히 이런 인식과 사고가 검사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고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 잘못의 시작은 얘네들이고 얘네들이 권력 잡으려고 검찰을 이용해 먹는 바람에 검찰이 아작나게 생겼다 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런 상황을 윤석열 정권이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수습을 안 하고 있죠. 수습을 한다고 들어가려면 결국에 자기 사람을 내쳐야 되는데, 즉 내 살을 깎아서 살을 깎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지 팔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지. 그게 자기들은 되게 진다라고 생각하나 봐. 자존심 상해하나 봐. 그러니까 수습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검사 탄핵 중단시키려면 제일 좋은 게 뭐야? 이정섭 날리고 손준성 날리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 안 하는 순간 뭐가 되겠어? 쟤들 잘못이 있는데도 버틴다. 검사라고 버티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일반 검사들은 어떻게 했어? 저거 왜 안 잘라가지고 위기를 자초하지? 불만 생기겠죠. 그러니 이게 수습이 되겠어요?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검사들이 쫄고 있는 이유는 또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이런 거는 검사들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불만이야. 진짜 일처리 더럽게 저딴 식으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지 신복들이니까 절대 못 자르겠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검사들만 죽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만이고요. 쫄고 있는 이유는 또 살짝 다릅니다. 지금까지 검사는 검사만 죽일 수 있다. 검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검사들 뿐이다라는 게 이들의 통념이었습니다. 즉, 내가 조직의 말을 잘 들으면 절대 내가 앵간한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는 조직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신념, 통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듣기에는 김수창 검사인가요? 옛날에 왜 저 제주도에서 그 길거리에서 음란행위하고 다니다가 걸렸던 그 김수창. 그 김수창 같은 경우도 사실 사태가 심각하게 직전까지 검찰이 이 김수창을 보호해 주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김형준 검사인가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검사들이 보호해 주려고 했어. 최대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되니까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기소하고 구속하고 난 다음에 어찌 됐어? 얼마 뒤에 풀려났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죄 받거나 집행유예 받거나 해서 그냥 얼쩡쩡하게 끝나버렸어요. 김수창 어떻게 됐어? 예. 다시 복귀했잖아. 지금 변호사 활동하고 있잖아요. 자, 즉 검사는 검사만 건드릴 수 있는데 어느 검사가 팔이 안으로 굽지 자기 식구를 내치겠냐고. 따라서 내가 검찰에 밉보이지만 않는다면, 내가 내 검찰 조직을 배신하지 않으면 검찰은 날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 탄핵이라는 게 생기면 뭐가 돼? 검찰이 검사를 도와주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해도 외부로부터 야 빠져 니들은 하고 비리 행위를 저지른 검사를 쏟아낼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조직이 전혀 검찰 조직이 검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야? 조직이 나를 보호 못 해주네? 내가 검찰에 아무리 충성을 하더라도 검찰이 날 도와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탄핵이 돼서 날아가는 상황도 생기겠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쫄리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신분이 보호가 되잖아요. 보장이 되잖아요. 웬만큼 잘못하기 전에는 잘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야,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일정 점수 이상 쌓이면은 잘릴 수 있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생각해봐. 어떻게 돼? 네, 힘들죠. 얼마나 불안하겠어. 직접 자기가 대상이 안 되더라도 일단 불안하죠. KBS도 마찬가지예요. KBS 이거 고용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박민 사장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네. 아니야.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라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 쫄까 안 쫄까? 쫄지. 검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든든한 보호막이 사실은 구멍이 크게 하나 뚫린 거야. 탄핵이라는.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이 검찰 수뇌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이들이 지금 사실상 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탄핵제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탄핵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탄핵제도를 활성화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르는 거야. 문제가 되는 검사들 일단 잘라. 자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봐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르지도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 사실 이정섭 같은 경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검사들도 알아요. 이정섭 얘는 감옥에 가도 할 말 없는 놈이야 라는 상황인데 얘를 안 자르고 가만히 냅두고 있잖아. 지그식구라고 윤석열 지 신복이라고 안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일반 검사들 보기엔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됐는데 저 새끼를 왜 안 자르지? 왜 짜고 돌지? 왜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지? 야, 안 되겠다.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한다. 각자 갈 길을 찾아야 되겠다. 수뇌부가 졌다군데 뭐 수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검사들 입장에서는 구멍이 뚫렸는데 이 구멍을 막아야 할 수뇌부가 구멍을 쳐다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멍이 자꾸 커지게끔 수습방관하고 있으니 안 쫄겠어? 다 쫄리죠. 누구나 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검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 탄핵 당해도 싼 놈이다. 탄핵 당할 만한 놈들이 탄핵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인 거예요.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이몽석 솔직히 탄핵 당할 만한 놈들이더라. 그러면서 특히 누구? 특히 이정섭 얘는 탄핵 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도대체 왜 이정섭을 감싸는지 모르겠다. 검사들 표현 그대로 제가 그대로 들려드리면 이정섭은 탄핵 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예, 검사들의 표현이에요.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감싸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위기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
윤석열 라인이 아니었으면 벌써 감옥에 갔을 놈이다. 검사들 표현 그대로 쓰면 입고됐을 거다. 그 검사들하고 뭐 이렇게 변호사들이고 법조인들이 그 감옥에 보내는 거 이렇게 구속시키는 걸 보고 입고시킨다 그래요. 벌써 입고가 됐을 놈인데 윤석열 라인이라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 검사들도, 지들도.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이 조직을 죽이고 있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 하나 나옵니다. 나는 처갓집에 가서 뭐라 해야 되노? 야, 제 이 얘기 듣는데 한참 웃었어요. 아니, 이정섭 같은 놈 봐라.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처갓집에 가서 내가 이 얼굴을 못 들겠다. 지금까지나 앵간한 거 처갓집에서 뭐 이런저런 부탁한 거 나 안 들어줬는데 이정섭 때가 그놈 때문에 내가 처갓집에 가서 내 말할 면목이 없다. 나 이제 처갓집에 어떻게 가노? 그럽디다. 그러니 이런 자를 계속 데리고 감싸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검사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검사들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고 자꾸 위기는 커지고 검사들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은 점점 얇아지는데 이 윤석열과 한동훈, 이원석 얘네들이 이 상황을 수습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물론 검사들 사이에서 약간씩 조금 사고방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인식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지만 하여튼 지들끼리는 조금 그래도 좀 싸고 돌려는 사람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손준성 같은 경우는 지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손준성은 솔직히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야. 시킨 대로 했는데 뭐 굳이 탄핵까지. 요 딴소리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시킨다고 살인합니까? 시킨다고 간첩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검사식이나 돼가지고 시킨다고 그대로 해? 자, 검사들 내부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렇게 손준성이 동정심을 얻는 것 같아요. 시키는 거 했으니까. 물론 뭐 그 조직 안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정섭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사하는 자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검찰 조직의 논리를 제외하고 난다면 예를 들어서 손준성이 검사가 아니라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었다면 그랬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만약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 정황에서 분명히 구속되고도 남을 상황이다. 입고되고 남을 상황이다. 따라서 손준성도 더 보호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디다. 이게 일선 검사들의 얘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일선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일부 동정심이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감옥 가고도 남을 놈이지 지들도 인정을 하더라는 거야. 여기에서 바로 검찰 조직에 대한 불만,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고 이들 때문에 검찰이 흔들리고 있으며 검사들이 더 위험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한동훈과 윤석열이 문제다라는 데 이미 이들도 의견이 일치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의 이런 인식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 자신들이 위험해졌다. 검사들이 위험해졌다라는 점 때문인 겁니다. 이들이 쫄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됐다. 이 자체부터 사실 지들은 불만스러운 거지. 그런데 검사들이 탄핵 대상이 됐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는 매우 조심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엔간하면 안 맡으려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조직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깔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검사만이 검사를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제 검사가 아니더라도 국회가 직접 나서서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다
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수뇌부가 무능해서 자기 신복들 살리기 위해서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더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사라면 지금 이 상황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착착착착 검사 탄핵이 진행되고 그 대상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검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두 종류죠. 첫째, 아이고 조심해야겠다. 몸 조심하자.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이씨 어쩔 수 없어. 못 먹어도 고야.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또 수사하는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자들이 있겠죠. 대부분의 검사들은 전자이지만 우리가 정치 검사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지금 벌써 그런 조작 수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우금치님, 처가들이 가만히 있겠나? 예, 맞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만약에 검사라고 칩시다. 그런데 뭐 우리 장인, 장모 혹은 뭐 처남, 우리 처제 이런 사람들이 형부 이런 것 좀 해줄 수 있을까? 혹은 장서방 혹시 이런 것 좀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절대 이런 청탁 같은 게 안 먹힙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떡하니 됐잖아. 심지어 마약 처먹은 놈까지 봐줬잖아. 그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윤석열 정권이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지들이 선포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 바로 핵심 신복이 핵심 라인이 지 처남을 마약 수사에 싹 빼줬어. 이거 내가 나중에 처갓집 가서 뭐라고 해야 돼?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수구레님, 구덩이로 자꾸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상욱님, 후원해 주셨네요.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하트쌤님, 늦은 밤 뉴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레디아몽님, 장용진 TV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그날들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